주말을 또 뜨겁게 하는 이슈 바로 이겁니다. 산케이 신문의 적반하장 이 얘기인데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행적에 관해서 악의적 보도를 한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8일 불구속 기소됐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송 기자, 이게 갑자기 외교 문제로 번진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이 기소가 됐죠. 명예훼손 혐의로.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굉장히 일본 측에서 그 외교 문제를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일본 각종 그 언론들이 잇따라서 그 한국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고 일본 관방장관 같은 경우도 조만간에 한국 정부의 우려의 뜻을 전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외교 문제가 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약간 우려가 되는 것도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한국 검찰청의 조사를 지켜볼 예정이다. 미국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본 측이 다소 힘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반응들을 한 번씩 보실까요, 송 기자? 이렇게 네네. 되면, 예. 일단 방금 말씀드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일본 정부의 그 대변인격인데요. 조만간 한국 정부의 우려의 뜻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다음 보시면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도 대통령의 의향에 충실한 한국 검찰의 체질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 외신기자클럽, 한국에 파견돼 있는 외신기자들의 모임인데 자유로운 취재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외교 문제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가토 다스야지 국장을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송 기자 뭐라고 판단합니까? 일단 청와대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일단 검찰 고위 관계자 얘기를 좀 전해 보면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사법 처리를 앞두고 가토 전 지국장을 3번이나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서 반성 의사를 타진해 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예. 또 이제 기소를 결정한 직후 검찰 내부에서도 가급적 기소로 결론 내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다. 이런 검찰 고위 관계자가 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이라면 그만큼 청와대의 기류가 어느 정도 강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당시에는 30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언에만 좀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30 의원의 발언의 발단은 이 산케이 신문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작용을 해서 이렇게 기소 결정이 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지금 이제 화면 그래픽 같이 보시면 국가 지도자의 동정이 금기라는 말에 나는 강한 위화감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반론 아닌 반론을 하고 있는데 송찬혁 기자 청와대 출입하잖아요. 예. 청와대 반응, 새로운 반응이 좀 있어요? 일단 기소가 결정된 다음에 청와대에서 나온 공식 입장은 별달리 말씀을 드릴 게 없다. 이렇게 입장을 좀 유예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좀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와대와 검찰 모두 내부적으로는 이제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할 시간을 줬는데도 뒤늦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반론 기회를 주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는 산케이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산케이 측은 청와대가 반론문을 보내오면 인터넷에 일을 올린 다음에 그 반론문을 보내온 사실을 신문지면에 싣겠다고 했지만 이는 피해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한 사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청와대 내부적인 분위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가토 전 지국장이 검찰 조사에서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는 거부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비공식 사과는 가능하다 이렇게 비공개 사과는 가능하다. 예, 비공개 사과는 가능하다 이렇게 언급한 점에 대해서 청와대는 좀 이렇게 불만이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저는요 예. 일본 언론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언론이야말로 굉장히 집단 지성이 필요하고 또 집단 지성이 어느 곳보다도 더 발휘가 되는 곳인데 그렇죠. 우리 만약에 한국 언론이 일본 정상, 일본 총리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여자 관계라든지 이런 걸 보도했다라면 일본 언론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유. 이거는 어떤 지금 이 산케이 신문 보도로 인해서 촉발된 이 사건은 어떤 청와대의 의중이 없더라도 검찰 스스로도 이거는 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예. 사실 이번 일은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독일, 미국 이렇게 여러 해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기자를 기소한 한국 정부, 우리나라 정부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송 기자, 산케이 신문이 일본의 엄청난 주요 언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수 자체는 50만 부 정도 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부수 자체는 많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산케이 신문이
일본 구구 세력을 대변하는 신문이라는 점입니다. 그 산케이가 뭐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런 보도를 하기에 앞서서 그 했던 보도를 보면 이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제 강제 연행됐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을 하고 그리고 혐한 반항 감정을 부추겨온 그야말로 극우 언론이라는 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 산케이 신문이 어떤 언론사였는지 그 한국에 대해서 어떤 보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이제 뒤로 다 물러나 버리고 지금은 단순히 그 한국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느냐 아니냐 이 논란으로만 되고 있는데 어떤 보도를 산케이가 했는지 이런 것도 좀 저희가 지켜봐야 자세히 그 실체를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실체는 없어지고 왜곡된 정보만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조수진 차장.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이 행동이 약간 부화내동한 거 아니냐, 조금 성급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긴 있어요. 네, 물론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그 산케이 신문 같이 어떤 반성하지 않고 계속 상대 국가의 어떤 중요한 상대 국가의 정상을 흔드는 것 정말 이거는 그 다른 나라를 떠나서 언론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예. 네, 비정상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죄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청와대도 아울러서 그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그 뭐 국민들은 몰라도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태도가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긴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불필요한 논란을 하루빨리 정리하는 그런 세련된 청와대 대응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통령 7시간 미스터리가 이 산케이 지국장의 발언으로 이렇게 인화성이 있는지는 참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이 논란이 있는데 글쎄요, 좀 더 이 내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